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새벽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시장의 기대와 달리 취임식에서 암호화폐는 언급되지 않았고 행정명령에도 우선순위로 담기지 않았습니다. 과연 암호화폐 시장의 대세 상승장 전망에 변동사항이 발생했을까요? 향후 시장은 어떤 변화를 보일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2025년 암호화폐 대세 상승장 전망은 변함이 없습니다. 암호화폐 실전 투자 스터디 2025 스타트반을 통해서 알트코인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투자하고 싶으신 크롱님들은 댓글 확인해 주세요. 네, 그러면 취임식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취임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40분 동안의 연설에서 자신의 4년 임기 동안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여러 과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하게 들어간 것은 역시나 1순위로는 이민자 관련된 문제가 들어갔고요. 이후에 인플레이션과 관세, 젠더, 그리고 에너지 문제 같은 굵직한 사안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네, 이후에 발표된 행정명령 문서에도 암호화폐는 시장의 기대와 달리 최우선 과제로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대로 내각에 이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을 극복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고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기차 의무화를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관세를 부과하고 정부 효율성 부서를 설립하고 파리 기후협정을 탈퇴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주로 담겼습니다. 네, 트럼프 취임식과 행정명령 내용을 보면서 해리스와의 TV 토론회 당시가 떠올랐는데요. 당시에도 트럼프 후보가 암호화폐를 언급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언급하지 않았죠. 그래서 시장이 실망감에 빠졌지만 이후에 트럼프 당선 이후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한번 살펴보면은 모든 것들이 기우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네, 그만큼 트럼프가 굉장히 뛰어난 승부사인 만큼 고도의 계산이 있을 것이고요. 전체적인 암호화폐에 대한 스탠스들은 취임식 직전에 발행한 이 트럼프 공식 민코인을 통해서도 전체적인 흐름들을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 전략자산 추진과 관련해서 본인이 취임 이후 100일 이내에 행정명령을 내겠다고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충분히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서 암호화폐 관련된 발언이 나오지 않으면서 오피셜 트럼프의 가격도 크게 조정을 받았고요. 멜라니아 민코인도 역시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취임식이 끝나고 비트코인 매거진의 데이비드 베일리가 새로운 소식을 본인의 X를 통해서 전했는데요. 미국 현지 시각으로 오후 6시, 한국 시각으로는 오전 8시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 관련된 행정명령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런 포스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다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특별히 메시지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암호화폐와 관련된 중요한 이슈가 있으면은 댓글 등을 통해서 영상의 업그레이드를 좀 해두겠습니다. 그동안에 암호화폐 업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행정명령을 아주 열심히 작성을 했고 이 행정명령을 AI 크립토 차르에게 전달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관련된 행정명령은 반드시 발표되게 되는데 결국은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리고 발표가 되었을 때 만약에 우리의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명령들이 담기게 되면은 가격은 크게 상승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추가 행정명령이 빠른 시일 내에 담기게 될지 정말로 데이비드 베일리의 이 발언대로 곧 발표가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데이비드 베일리는 트럼프가 후보 시절부터 계속해서 바로 옆에서 암호화폐 관련된 조언을 해온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행정명령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는 4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겠지만 국가 전략적인 자산으로서 비축하는 안이 가장 중요한데 그 안을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100일 이내에 발표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가장 단기간에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은행과 관련해서 미국 은행들이 디지털 자산을 소유하기 쉽게 하는 행정명령에 곧 서명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굉장히 우려를 해왔던 것이 SAB 121이라고 하는 규정이었습니다. 금융기관이 사실상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인데요.
이 규정을 미국 하원에서 뒤집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했는데 바이든이 거부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아닙니다. 이거를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폐기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중요하게 보는 것은 SEC의 집행유지의 이 규제를 갖다가 완화하는 부분들, 그리고 채굴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이 되고 국가 전략적인 산업으로서 가지고 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취임식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습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행정명령에는 암호화폐 관련된 내용이 담기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트럼프 일가가 주도하는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고 하는 디파이 프로토콜에서 비트코인을 470만 달러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함께 매집을 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1시간 전에 암호화폐 스테이킹 플랫폼인 라이도에서 4,747 이더를 스테이킹을 했습니다. 스테이킹도 잘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 얘기는 향후에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 스테이킹 조항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앞서 SAB 121 법안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면서 은행권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장벽들을 철회하는 전략을 트럼프 행정부에선 가져갈 것이다 라는 전망이 아주 유력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CBDC를 개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트럼프와 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지명자도 함께 발언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모두 다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그에 따라서 향후에 스테이블 코인이 급성장할 수 있고 이 흐름들은 암호화폐 유동성의 증가로 연결되어서 산업의 성장으로도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취임식이 끝난 직후에 거래소로 유입된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래소에 스테이블 코인 유입이 늘어난다는 것은 암호화폐 매집에 사용될 수 있는 유동성이 늘어난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까지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펀더멘털은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비트코인 펀더멘털 인덱스 지수가 현재 60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본격적인 상승 랠리를 가져갔던 그 순간에는 이 펀더멘털 지표가 굉장히 플러스로 60을 상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아직까지 펀더멘털 지표가 낮다라고 하는 것은 비트코인의 본격적인 유동성과 그리고 네트워크 성장성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발 기관 수요도 아직까지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음의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V자 반등을 그리면서 상승의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흐름들이 다시 양전환을 해서 요 구간들처럼 비트코인의 극적인 또 상승세를 이끌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아직까지 불확실성 리스크가 다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거기다가 지금 단기 보유자들은 손실을 감수하고 매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보유자들의 SOPR 지표가 다시 음의 영역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라이브 스터디오 오피셜 투자 클럽 그리고 시황을 통해서도 종종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대세 상승장 영역에서 단기 보유자 SOPR 지표가 음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되면 즉 1보다 미만으로 내려가게 됐을 때는 중요한 매집 포인트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부터 어느 정도 조정을 받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은 저평가 구간에 가깝습니다. 네, 그러면 알트코인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대비 알트코인이 상대적으로 더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53에서 54 정도에서 머물고 있던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지수가 49로 50을 하회했습니다. 특히 그동안에 크게 올랐던 알트코인 위주로 조정이 일어나고 있고 민코인들의 또 하락세가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피셜 트럼프도 크게 조정 구간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개별 알트코인 두 가지 정도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크립토컨트 분석가의 의견을 한번 공유를 해볼 텐데요. XRP 고래들이 차익 실현을 준비 중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이 리플 고래들의 거래소 트랜잭션을 한번 살펴보면은 최근에 7일 단순 이평선 부근에서 리플 고래 거래량이 크게 늘어났고 이런 흐름들은 과거 사례로 봤을 때 고래의 거래소 입금 등 활동 급증은 차익 실현 시그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참고로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코인게이프가 리플과 SEC 간의 소송이 복잡한 법적 절차로 인해서 장기화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면서 최대 10개월까지도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런 흐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SEC 위원장이 바뀌어서 이 폴 애킨스가 어떤 결정들을 하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달려있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폴 애킨스가 정식으로 임명될 경우에는 항소가 철회되고 조기 합의 가능성도 여전히 크게 존재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EC의 이런 집행 위주의 규제가 줄어드는 것과 더불어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흐름들이 중단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언급되는데 한번 상황 지켜보셔야 됩니다. 네, 현재 솔라나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솔라나 생태계에서 트럼프 민코인이 급등한 이후에 총 거래 수수료가 600%나 치솟아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솔라나 가격 역시 295달러까지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섰고 향후에 다양한 민코인과 새로운 트렌드가 나타날 것인데 솔라나는 그 수혜를 갖다가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코인으로서 여전히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부터 SEC 위원장을 맡아왔던 게리 겐슬러가 최종 사임을 하면서 마크 우에다가 위원장 대행으로 직무를 시작을 합니다. 공화당에서 임명한 인사이고 대표적인 암호화폐 친화적인 인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폴 애킨스는 아직까지 상원의 인준을 받지 못한 상태인데 인준이 마무리되면 폴 애킨스가 SEC 위원장으로 공식 취임을 하는데 폴 애킨스 역시 암호화폐에 굉장히 친화적인 인사입니다. 네, 그리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의 위원장도 사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캐롤라인 팜 위원이 위원장 대행으로서 임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팜 위원 역시 암호화폐 산업을 위한 명확한 규제 정책을 만드는데 적극적이었던 친암호화폐 인사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CFTC는 연구위원장 자리는 불투명한데 팜 위원도 중요한 후보 중에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고 전체적인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로 봤을 때 역시나 CFTC 위원장도 친암호화폐 인사로 발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몇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미 정부 효율성 부서가 소송을 당했습니다. 지금 3건의 소송이 진행 중인데요. 이들은 도지가 기술기업 경영진이 이끄는 만큼 멤버의 다양성과 균형이 부족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설립 운영과 절차에 법적 요건을 준수하지 못했다. 미국인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지금 막 시작이 됐고 아직까지 본격적인 것들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뭐 본인들의 밥그릇을 뺏길 수 있다라는 어떤 두려움들이 반영된 것이고 앞으로도 이런 흐름들은 계속해서 반발 심리에 의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 자체가 지금 도지에 어떤 힘을 실어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격들이 들어오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 흐름들이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지금 트럼프의 민코인 발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판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서 에이즈 같은 경우도 최근에 관련된 비판을 했었고 거기에 덧붙여서 트럼프의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 자산 채택 가능성도 의문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올 때가 결국은 또 투자의 기회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시장에서는 여러 비판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번사인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시장이 트럼프 민코인 발행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을 것이다. 이렇게 또 보고서를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인베이스도 트럼프를 현물로 상장을 했고요. 여러 거래소에서 지금 상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거래소도 코인원에서 어제 원화마켓에 상장을 했습니다. 네, CBD 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110K의 매도벽은 여전히 굳건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고래들의 움직임 한번 살펴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요 구간까지 물량을 던져냈다가 갈색 고래는 여기서 관망의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지만 나머지 주체들은 모두 다 물량을 던지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행정명령이 등장을 하고 또 새로운 이슈들, 가격을 상승시킬 소스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주에는 24일에 중요한 또 거시경제 지표 발표와 함께 일본의 금리 결정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예의주시하셔야 되고요. 다음 주에는 FOMC 미팅과 더불어서 PCE 지표 발표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달에 남은 기간 동안에 소화해야 될 거시적인 이벤트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 끝까지 집중을 하시면서 특히 1분기를 가장 주목해서 시장 대응 전략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상으로도 지금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22평선과 52평선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고 중요한 지지 구간들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상승의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조지표 상으로도 MACD 상으로 골든크루스 이후에 상승의 추세들이 이어지고 있고 RSI 상으로도 마찬가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더라도 100K 상단을 일단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100K 하단으로 이탈하더라도 20과 52평선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본격적으로 또 상승 랠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전 고점인 108.3K와 109.5K를 상회하면서 가야 됩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들을 언제 다시 돌파할지 지켜보셔야 되고요. 상승 랠리가 재개됐을 때는 현재 111K에서 또 중요한 구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CVDD 같은 지표들로 봤을 때 중요하게 또 저항 구간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요지들이 남아있는 구간들이 있고요. 이후에는 126K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전망입니다. 네, 청산 히트맵 상으로 봤을 때 현재 109.7K를 경계로 해서 굉장히 많은 숏포지션 물량들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행정명령과 더불어서 가격이 반등을 해서 이 구간을 속 시원하게 돌파하고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계속해서 시장의 상황 지켜보면서 대응 전략 함께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